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인사를 드릴 때 항상 너무 좀 딱딱하게 안녕하십니까 딱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저희 채널의 컨셉도 보셨을 거고 그래도 좀 이제 가볍게 다가가고자 인사를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해볼게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홈포인트의 중목구조TV 염동훈 매니저입니다. 저희 채널도 벌써 첫 영상 찍고 나서 이 채널 영상 우리가 컨셉 어떻게 가야 될까,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벌써 그래도 영상들이 꽤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에 관련된 정보에서 저희도 전문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는 쪽으로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정보를 파고들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재미의 요소와 더불어서 같이 그래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수준에서 저희가 좀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컨텐츠의 내용의 폭과 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가 아마 좀 이거는 내가 그래도 다 아는 내용인데 혹시 여기서 더 들어가서 뭐가 좀 정보를 얻을 수 없을까? 혹은 뭐 이제 그런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주저없이 저희 영상 댓글에 한번 이제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꼭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하고 사랑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은 저희 저번 영상에 보면은 골조 내부에 이제 2층과 다락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었고 그 첫 부분에서 저희가 땅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짚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독주택을 처음 고민하시는 분들이 땅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한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땅도 마찬가지게 집에 못지않게끔 굉장히 복잡한 법규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이제 단독주택지 선정인데 처음 단독주택지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집을 어떻게 짓냐 이거를 떠나서 땅부터 고민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결정을 쉽게 못하는 게 이제 사실이에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저희하고 인연 맺어주신 많은 분들 보면 심지어는 땅 구입하는 데만 1년 넘는 시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민하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회차 건축을 진행하시는 분이 내가 처음으로 구입한 땅에 100% 만족을 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알아봤으면 이런 더 좋은 땅을 내가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은 내가 집을 지어서 살게 될 땅이잖아요. 그런 만큼 단순히 이제 나의 취향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 구성원과 같이 살게 될 모든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의견 그리고 공통적인 취향과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고민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단독주택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업체 같은 경우는 단순 집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까에 대한 좀 이제 피드백만 드리는 게 아니라 땅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 좀 더 유리하며 어느 부분이 또 이제 고객님의 취향에 맞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컨설팅과 피드백도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 고민하실 때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어느 업체를 찾으셨다면 그 업체를 통한 좀 이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들 어떻게 보면은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 중에는 모르는 분들이 좀 아니면 혹시 내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요즘 들어서 단독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졌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요 근래 저희하고 이제 같이 인연 맺어주신 분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요 사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세대의 특징은 보통 이제 자녀들이 어리죠. 좀 어린 경우에는 뭐 영유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초등학생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위로 이제 중고 대학생 이제 이렇게 되는 평균인데 보통 이제 그런 나이의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생활 기반 시설하고 학군 그리고 이제 교통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할 뿐더러
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렵죠. 이유가 뭐냐면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거는 이미 뭐 이제 내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든 빌라든 연립이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이든 제일 고려하고 찾는 세 가지 요소잖아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치의 단독주택지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찾기도 어렵고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좀 이제 시의 외곽 쪽에 있는 개발된 땅이나 이런 뭐 산지, 농지를 형지를 변경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이제 평당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고자본을 이제 필요로 하는 곳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찾기가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위치를 찾아보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환경, 생활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최대한 근접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외곽의 전원주택지를 찾는 분들이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는 이유도, 처음에 단독주택을 내가 계획해서 가고자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조용한, 그리고 이제 뷰가 좀 시원하게 트여 있는, 그리고 이제 우거진 이런 뭐 이제 녹색의 분위기를 집에서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많이 로망으로 삼고 계획을 하셨고 옛날에 많이 지었죠. 요즘은 최대한 시에 근접한 곳에다가 땅을 많이 찾고자 하시고, 저희 같은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를 이렇게 개발하는 곳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런 욕구에 맞는 땅들을 찾아서 많이 이제 개발하고자 땅을 찾고자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요즘 이제 토지를 많이 개발하고자 하시는 추세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땅 찾기인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러니까 이제 법규적인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뭘까요? 저희 말고도 많은 곳에서 다뤘고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가볍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건폐율은 내 땅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 그 해당 지번에 대한 토지 대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을 표시한 게 바로 건폐율입니다. 이 건폐율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로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보통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로 하나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건폐율 20%짜리, 그리고 건폐율 40%짜리, 50%짜리, 보통 요 세 가지 종류의 토지에 가장 많이 이제 단독주택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건폐율 20%짜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야, 농지, 이런 다른 용지의 토지를 내가 건축을 하고자 새로 개발을 함과 동시에 형지를 대지로 변경해서 토지의 용도를 이제 바꾸는 식으로 보통 개발되는 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건폐율이 20% 정도가 되는데, 이 건폐율 20%는 그 토지에 대해서 법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 그 해당 토지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건폐율 20%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녹지 지역 혹은 이제 자연 보전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 건폐율이 20%입니다. 자, 건폐율 20%로 설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난개발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토지 내에 건폐율을 너무 산지나 이런 농지나 이런 부분에 건폐율을 너무 높게 설정하게 되면은 단위 면적 대비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너무 많아지고 집이 따닥따닥 붙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원래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산지나 자연적인 이제 환경 자체를 전부 다 이제 해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존 구역 같은 경우는 해당 단위 면적의 필지를 과하게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0%짜리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구역에 보통 이제 40%의 그 건폐율이 붙습니다. 계획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보전 권역보다는 토지를 활용하게끔 해주는 범위가 좀 더 이제 큰 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아예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뭐 택지지구라든지 계획도시의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의 권역에 가깝거나 공단구역 근처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갖고 개발된 곳에 인접해 있는 대지로 활용하기에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곳들은 계획관리구역으로 설정되어서 40%의 건폐율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0%짜리입니다. 네, 50%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거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도시의 내부에 이제 단독 택지 같은 경우 대부분이 거의 이제 50%의 건폐율을 갖습니다. 저희가 집을 계획했을 때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마당의 면적과 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가장 이제 밸런스 있는, 관리하기 어려운, 마당이 과도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당이 너무 없는 땅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주거 용도로서의 집을 짓기에 딱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땅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건폐율 50% 부지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폐율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는데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건축물 내에 바닥의 총 면적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땅에 내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집 내부 전체 면적의 합이 50평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히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폐율과 용적률이 사실상 일반 건축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와닿는, 기초적으로 알 수 있는 땅에 대한 정보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굳이 이렇게 설계 시공사 쪽이나 그런 이제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이제 1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는 해당 필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그 필지에 대한 각종 규제 사항들이나 법규적인 사항들 모두가 다 이제 망라돼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니까 거기에 가시면 단순 건폐율이나 용적률뿐만 아니라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내가 가능하며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모든 법규가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 확인을 해 보시고 한번 땅 공부 겸 한번 이제 그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